예, 안녕하세요. 손 노블 클래식 우은 원장 이욱입니다. CO2 레이저의 특성은 고출력이 꽃이에요. 고출력 CO2 레이저가 CO2 레이저의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고출력 CO2 레이저를 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출력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CO2 레이저가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출력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출력이 높더라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져야 됩니다. 일단 CO2는 아프잖아요. 아픈데 아픈 이유가 저출력으로 계속 쏘니까 아파요. 고출력으로 짧게 쏘고 끝나버리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냐 안 되냐는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환자들 통증이 참을만 했어요. 예. 그리고 마취 연고를 발라서 표면 마취를 하고 CO2를 한 거랑 표면 마취를 하지 않고 막바로 CO2를 한 거랑 그 임상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마취를 해버리면 표피가 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병변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일단 마취를 하지 않음으로써 병변을 놓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원래 보이는 그대로를 눈으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치료 효율이 높죠. 예.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CO2를 할 수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조사를 하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전달될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덜 아프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게 시술을 하는 게 목적이고, 통증을 최대한 줄이면서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하기 위해서 이 고출력 CO2가 필요합니다. 점점 계속 넓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하려는 목적은 뭐였냐면 편평사마귀가 주 목적이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텍소 치유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편평사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편평사마귀 한 3회 정도 오면 안 보입니다. 예, 얼굴 전체에 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안 보이게 돼요. 이제 원래 CO2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용한다면 결국은 아토피c 스카, 여드름 후에 생기는 흉터 조직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프랙셔널 레이저로 얼굴 흉터를 쏘게 되면 결국은 흉터만 쏠 수가 없어요. 프랙셔널 레이저로 쏘면 흉터만 쏘는 게 아니라 흉터를 포함한 정상 조직까지 다 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흉터가 조절될 만큼 강도가 높게 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품을 쓰면 흉터 아주 작은 부분에 그 피놀 방식으로 거기 그 부분을 반복해서 그 부분을 마킹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단 한 번 조사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바로 발생합니다. 고출력이 부작용이 적어요. 예, 이전에 고출력인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을 때, 시간 단속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발판을 눌러가지고 조절을 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그걸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그걸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출력을 구매해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걸 쓸 수 있지만, 만약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유펄스가 초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멜라노시틱 내부스를 치료했을 때 그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말 깎아낼 생각을 않고, 깎아내고 나면 아래쪽에 그 내부 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할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눌 방식으로 그냥 쏘면 그 자리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디지털로 된 이 장비를 썼을 때 굉장히 유리했고, 거기에 이제 큐 스위치를 동반해 쓰니까 거의 셀들이 거의 다 안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발견됐고, 그리고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검버섯이나 또는 편평사마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병변들을 유펄스의 피놀 방법을 이용해서 시술하는 방법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팅 값은 이
파워는 변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프리퀀시가 있는데 프리퀀시는 이 레이저의 가장 하이 프리퀀시인 990Hz, 약 1000Hz짜리를 쓰고요. 그다음 언타임은 뭐 1ms, 3ms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세팅 값은 3ms로 기본 세팅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두레이션은 이 언타임에 들어가는 각각의 펄스 값을 의미하는데 한 펄스가 약 200에서 한 300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값은 200에서 언타임 3ms에 두레이션 300 마이크로세컨드를 기본 값으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핸디피스에 있는 그 스팟 사이즈를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드름 같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경우에는 1번이나 2번을 쓰고, 그 외에 면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4번이나 5번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데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시 보시고 추가 시술을 해주는데, 대개 이런 병변들은 한 번에서 2번 정도면 없어질 거고 많아야 3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 보면 목에 편평사마귀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오버리핑해서 시술해줘도 됩니다. 두께가 좀 있으니까. 참으실만 하시죠? 예. 예.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전혀 안 아픈데. 예. 예. 그러니까 통증이 별로 없어요. 아주 순간적이라서요. 예,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얼굴에 있는 다발성 편평사막이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서, 근데 이제 한번 쏘고 나서 보면 이 나머지 부분들에 홍반이 좀 생겨요. 이 말은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두꺼운 부분은 한 2번 패스까지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이 얼굴에 피지선 정식증 이런 것들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단지 스팟 사이즈만 1번 스팟 사이즈로 바꿔주고 좀 밀도가 높게 피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이때 1mm로 바꾸고 나머지는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깊은 병변이기 때문에 1mm를 바꾸면 굉장히 깊게 저절로 들어가는 거고요. 밀도를 좀 높게 쏘는 거예요. 네, 스팟 사이즈를 1번으로 줄이면 깊게 들어가고 굉장히 가는 시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5번으로 하면 스팟이 넓어지면서 넓은 면 시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드름을 압출하기 위해서는 1번 피노를 써가지고 하면 그 부분을 조절하기 아주 쉬워질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편평사막이나 표면에 있는 병변들을 없애고 싶을 때는 5번이나 4번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오늘은 70세 남자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그 편평사마귀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유펄스 제품을 사용해보면 그 스팟 사이즈 조절하는 게 아주 편해요. 그리고 깊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병명이든지 시술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술이 환자분이 받기가 좀 쉽고, 그 다음에 인터벌을 좀 둬가지고 다운타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쉬운 시술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